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CES 쇼가 열렸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도 참여했고요. 또 CES 쇼가 또 한 해의 또 시작을 알리는 아주 큰 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 그러면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라스베가스는 또 컨벤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벤션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사실상 거주민이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250만이 채 안 살아요. 근데 라스베가스 규모를 하늘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보면 꽤 커 보입니다. 라스베가스는 60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센서스를 했을 경우에는 늘 사는 사람들은 230만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350만, 4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떤 쇼가 있다 그러면 600만 이렇게까지 올라간 도시가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 자체만으로는 못 먹고 살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생산업도 없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라스베가스가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도박에서 돈을 많이 쓰죠.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컨벤션이 있고요. 요즘엔 라스베가스가 이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F1 뭐 레이싱 같은 거 이런 걸 또 유치하는 것도 있고 스포츠 쪽으로 요즘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풋볼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컨벤션에는 한국 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CES 쇼는 들어보셨죠? 라스베가스에는 쉴 새 없이 쇼가 있습니다. 예, 쇼만 따지면 1년에 몇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 예, 여러분이 모르는 쇼가 되게 많아요. 호텔 안에 있는 컨벤션 룸에서만 하는 이런 쇼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그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장난감 쇼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고요. 총 쇼도 있었고요. 뭐 말발굽만 파는 쇼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물을 파는 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는데 큰 컨벤션은 우선 뭐가 있냐? 이번에 열렸던 CES 쇼가 있죠. Consumer Electric Show라고 매년 1월 달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다 와요. 뭐 LG, SK, 뭐 삼성 이런 회사들 다 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식당을 갔다가 삼성이라고 붙어 있는 차가 딱 있는 걸 봤습니다. 예, 삼성의 이모님들이 타고 오신 차 같아요. 식당 갔더니 뭐 식당이 미어 터집니다. 자, 그리고 또 세마라는 쇼가 있습니다. 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쇼라고 11월 초에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및 튜닝 관련 박람회가 있습니다. 한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파쇼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ASD 마켓 윅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2회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의류, 액세서리, 가정용품, 선물용품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한국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직쇼라는 게 있죠. 매직 패션 트레이드 쇼가 원래 명칭입니다. 이것도 1년에 2번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국제 패션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 관련 모든 것을 만나볼 수가 있고 특히 LA에서 흔히 말하는 자바 시장이라는 곳에서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제일 바쁩니다. 예, LA에서 지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프랍 노스 아메리카라는 쇼가 있습니다. 코스모프랍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겁니다. 뷰티 컨벤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물론이고요. 미용기기, 헤어 제품부터 미용 산업의 최신 트렌드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분들도 이제 뷰티 서플라이 하신 분들 많죠. 네, 이런 분들은 꼭 참여하는 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AB 쇼가 있는데 NAB 쇼는 제가 예전에 프로덕션 할 때 광고를 만들 때 늘 참여하던 쇼입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 Show라고 미국의 방송협회가 NAB예요. 예,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게 NAB인데 여기서 주최하는 쇼인데 뭐 방송 장비에 대한 걸 갖다가 다 팝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방송 기자재, 그다음에 미디어 판매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는 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큰 쇼고 그거 말고도 자잘자잘한 쇼가 뭐 몇천 개가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쇼도 있고요. 또 의료 관련 쇼도 있고요. 건설 관련 쇼도 있고요. 교육 관련 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앤 비즈니스 어서리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컨벤션 정보를 갖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컨벤션, 특히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컨벤션, 뭐 CES, 세마, ASD, 그다음에 코스모프롭, 그다음에 매직쇼, 예, 이런 데서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국 식당들도 이때는 아주 호황입니다. 미어 터져요. 게다가 어느 식당은 전세를 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친해도 그때만큼은 피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아예 밥 먹는 데를 갖다가 한 식당을 정해놓고 하루에 얼마 이렇게 돈을 내고 그냥 며칠 동안 밥을 먹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이 호황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곳에 한인 식당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한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LA에서 와서 다짜고짜 식당을 열어갖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당들은 사실상 이런 쇼가 있을 때 특수가 좀 있고요. 보통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 많아서 한국 식당이 많은 게 아니에요. 라스베가스가 이런 컨벤션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이거는 좀 얘기 끝내기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룸사롱이라고 하는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도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이제 간판을 봤어요. 예.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시애틀에도 언니들 나오는 술집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도 뭐 한 곳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시애틀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이곳 라스베가스에도 세 곳이나 있는 게 사실 이런 좀 특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벤션 때는 돈이 남아 돌아요. 라스베가스는 돈을 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을 잘 공략하면 돈 벌기가 되게 쉬운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도박만 생각하는데 도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가 되게 쉬운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CES 쇼도 설치 같은 거 하러 온 제 지인이 있는데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그래?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라스베가스 쇼가 있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람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지에서 구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라스베가스 쇼 있을 때는 호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에어비앤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인건비를 하루에 300불 준다는데 호텔값이 300불 나가게 생겼어. 그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뭐 아이러브 라스베가스, 뭐 베가스 좋아 이런 웹사이트 같은데 가보면 사람 구합니다. 구인권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라스베가스 CS 컨벤션 있는 동안 통역해 주실 분, 뭐 하루 300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일주일 5일 일하면 1,500불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안내나 도우미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사람 구한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라스베가스에 오는 사람들이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택시, 리무진, 우버도 장사 잘 돼요. 우버 하시는 형님 얘기 들었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컨벤션 있는 날은 한 달에 막 7천, 8천씩 벌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LA에 계신 분들 라스베가스 와서 지낼 때만 있으면 LA에서 우버 하시는 분들은 컨벤션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 와서 한 일주일 뛰고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호텔 있으면서 하면 호텔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무진, 택시 이런 같은 게 장사가 잘 됩니다. 회장님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는 차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타고 다니는 차죠. 에스컬레이드 깜정색 그 SUV 하나 갖고 있으면 하루에 4,000불이라고 합니다. 렌트가. 그렇게 많이 받아? 5일 빌리면 4, 5, 2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일주일 빌리면 막 2만 몇천 불입니다. 2만 8천 불. 근데 이 차가 비싸기도 비싸지만 뭐 한 12만 불, 13만 불 이렇게 하니까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 차가 그냥 차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를 같이 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24시간 같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3교대의 운전기사가 있어야 돼요. 3교대의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가 항상 차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장단들이 갖고 다니는 서류 가방, 노트북 이런 데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그런 거 털린 적이 있대요. 산업 스파이들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잠깐 비면 가서 가방을 훔쳐간대요. 노트북이 탐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훔쳐간대요. 진짜 치열하죠. 영화 같죠. 그런 것 때문에 운전기사가 밥도 못 먹고 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운전기사를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뒷좌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회장단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 많이 하는데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운전기사를 선호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만 전문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밥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앞에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거 빌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캡테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꽤 그걸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옆에 삼성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 여기 또 삼성 회장님 이재용 혹시 회장님 오신 거 아닌가 막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예, 이사급들 이상 되신 분들이 예,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000불씩 뭐 한다고 뭐 저도 예, 이 투어하는 회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인건비도 많이 나가죠. 예, 24시간 이렇게 딱 언제든지 상시 대기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와 그래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그리고 우버도 7,000~8,000 불씩 쉽게 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하면 안 되는데 불법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한국 분들이. 그래서 불법 택시 같은 건 사실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만 뭐 아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며칠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요거엔 사실 불법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팀이 한국에서 오는데 이 쇼 있는 내내 계속 라이드 좀 해줘. 그래서 그 서비스 비용으로, 그러니까 운전해주는 서비스 비용으로 고용을 한다. 예, 임시로 고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불법이 아닐 수가 있죠. 렌트카를 해갖고 그 차를 타고 밴 같은 거 하나 렌트해서 뭐 운전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분들이 식사를 해야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큰 회사들은 벌써 이제 식당들과 계약을 해요. 캐터링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큰 회사만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작년에도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만나뵀는데 뭐 2명 온 팀, 3명 온 팀 이런 팀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뭐 조그만 중소업체인데 이런 거 이번에 한번 홍보해보고 계약 한번 따볼까 싶어서 한국에서 2명 오고 3명 오고 이런 곳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나갈 수가 없어요. 2명이 일하고 있는데 1명이 밥 사러 나갈 수 없잖아. 게다가 한국에서 와서 이 지리도 어리버리하고 또 밥 사러 나간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또 우버 같은 거 타고 뭐 이런 것도 힘들고 차 렌트해도 운전하기도 힘들고 되게 고민이에요. 게다가 안에서 음식을 팔긴 하지만 이제 한국 음식 같은 거 뭐 먹고 싶은데 계속 햄버거만 먹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때 무슨 얘기하냐. 사실 이런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몇 분 계신데 이런 일 하신 분들은 본인들도 아이디어 뺏겠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컨벤션 시작하는 날 명함을 찍어 가는 거예요. 명함을 찍어 가갖고 컨벤션 안에 부스 첫날 가면서 안에 있는 한국 분들 있죠. 한국 분들은 참 보이면 다 한국 분들이냐고 인사하면서 명함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도시락 배달해드린다고. 도시락 배달해드린다고 하면 돼요. 어떤 음식이에요? 예, 그냥 도시락. 예,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뭐 여기 식당이나 반찬 가게나 이런 데서 음식을 받아갖고 도시락을 차에다가 50개면 50개 뭐 이렇게 싸갖고 그냥 가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매번 들어가기 힘드니까 문 앞에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픽업하면 됩니다. 전화 받아갖고. 그 도시락 하나에 5불씩 더 붙여도 그거 하루에 100개 팔면 500불이에요. 예, 그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사실 본인이 우버 리프트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본인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우버 이렇게 해갖고 가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 같은 거 저녁 때는 일 끝나고 나서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디 가볼 만한 데 있어요? 혹은 맛있는 식당 있어요? 예,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그거 이런 컨벤션 CS 컨벤션 같은 거 있을 때 한 5일 동안만 잘 뛰어도 몇천 불 뭉치 돈은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그 여행 그 라이선스가 있다든가 뭐 무슨 택시 라이선스가 있다든가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그런 라이선스 있으면 합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명함 딱 하고 도시락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관광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남자분들 라스베가스까지 왔으니까 한국에서 못 보는 그 서양 언니들 스트립쇼 같은 거 여기는 뭐 합법이니까 예, 이런 같은 거 좀 구경 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 있어요? 예. 모시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같은 거 돈 벌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름 서비스 이것도 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는 지인은 안에 이제 부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부스 설치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는 로컬 사람들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 몇 군데만 연락되면 그때그때 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페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사람들 필요한 거, 뭐를 필요한가, 쇼핑 같은 걸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같은 거, 한국 가야 되는데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념품 같은 거 대신 구해다 줄 수도 있고. 이 일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숙소가 되게 귀해요. 되게 귀하고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텔업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개인주택, 조금 동네가 나쁜 동네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게이 커뮤니티 아니고 개인주택.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 있는 숙소도 보니까 스트립이랑 가까운데 동네는 되게 안 좋아요. 솔직히. 동네는 좀 오래된 동네고 밤에 좀 걸어다니기 좀 위험한 동네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다가 침대를 10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여기 전문이에요. 그래서 싸게 빌려주는 거지. 왜냐하면 개인당 300불, 400불씩 내면서 호텔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명이 뭐 한 500불이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침대 10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500불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불 꼴이니까 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에어비앤비가 되는 곳인지 아닌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로 돈을 버신 분들인데 이게 첫 해가 어렵지 사실 연결돼 갖고 서비스만 좋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동네는 또 집도 싸. 한 30만 불, 40만 불 이런 집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집에다가 침대 한 10개 갖다 놓고 평소에는 뭐 개인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 이렇게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쇼가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 이제 쇼 왔을 때 단체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쇼 같은 거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 복잡하니까 아예 그거 계약할 때 점심 때 도시락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도시락 가격 한 사람당 15불씩입니다. 혹은 20불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녁 때 식사 여기다가 캐터링식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식사 포함입니다. 그럼 500불 받을 거 얼마 받죠? 800불 받아요. 그러면 800불씩 5일 동안 빌려주면 5, 8, 40, 4,000불이에요. 이렇게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써요. 라스베가스 근처에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 4개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제가 근데 늘 말씀드리죠. 욕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은 렌트비 비싸게 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스프링 마운틴에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 차도 없고 손해입니다. 오히려 우버 타고 와서 밥 먹고 그러면 손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시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밥 한 그릇에 뭐 20불, 30불, 40불 하더라도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20불 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식사를 하고 앞에 나가는데 벌써 뭐 많은 회사들, 뭐 기업들, 직원들이 뭐 아주 큰 차가 없으니까 그 밴이 있죠. 미니밴. 한 6명, 5명, 6명 탈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버 불러다가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그 밴으로 우버 부르면 더 비싸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리 가도 30불, 40불씩 나오는데 한국 택시비랑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미국 오면 다 그냥 비싸려니 하고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직종 같은 건 이제 뭐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 이런 같은 건 좀 허가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버 같은 거 우버로 뛴다 그러면 우버만 등록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투어를 해준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조금 문제가 안 되게 한다 그러면 저 회사가 저를 운전사로 고용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차를 렌트를 하면 됩니다. 밴 같은 거를 렌트를 해갖고 저 사람이 나를 고용하게 해갖고 뭐 5일 동안 직원들 언제 어디서든 가나 그냥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하루 일당 500불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려요. 그게 더 싸. 왜냐하면 우버 다 타는 것보다 그게 더 싸.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합법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금지하고 있는 게이 커뮤니티 이런 데는 에어비앤비 했다가 여러분이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법적으로 금지된 존도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위주로 집을 산다 그러면 그 조금 안 걸린 쪽으로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부동산가. 충분히 알아보시고 사고 집 안의 내부 구조도 잘 개조해서 방이 많은 게 최고입니다. 방이 많고
그래서 도미토리처럼 할 수 있어요. 예, 방 같은데 2층 침대를 집어넣으면 방 한 칸에 4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있는 방 요것도 11 by 11짜리 방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도미토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방에다가 침대 4개 집어넣습니다. 2층짜리 침대 2개씩. 그럼 4명 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방이 3개가 있으면 몇 명 재울 수 있죠? 12명 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엌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캐터링 음식도 해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 좀 아이디어 쓰시면 돈 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돈이 돌아요. 예, 돈이 돕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참 많을 텐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라스베가스에 먼저 번에 이제 그 지인한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라스베가스 올 생각 있으면 제가 미니밴을 사라고 했어요. 일반 차보다 미니밴을 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버나 리프트 뛸 때 미니밴이 돈을 더 받아요. 그리고 공항을 많이 가기 때문에 미니밴이 더 유리합니다. 더 비싼 거 알면서도 일부러 미니밴을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니밴이 있고 그러면 이곳 여행사 같은 곳에서도 성수기 되면 바빠요. 인력이 모자라. 그래서 이곳 여행사에서도 뭐 저한테 뭐 얘기도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게 많이 있는데 뭐 임시로 가이드 같은 거 해볼 생각 있냐? 그다음에 본인 밴이 있다? 예,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예, 그러면 일 줍니다. 여행사에서 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밴이 좀 큰 거, 뭐 벤세스 나온 스프린터 밴 같은 거 있으면 뭐 최고인데 그거야 뭐 워낙 덩치도 크고 비싸니까 예, 그건 평소에 끌고 다닐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뭐 미니밴 같은 거, 예, 이 정도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사이드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뭐 전문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집을 갖다가 내가 한 뭐 3베드룸, 4베드룸 정도 하는데 나는 뭐 방 하나만 평상시에 필요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방 하나마다 2층 침대 해놓으면 돼요. 그 대신 에어비앤비가 허용되는 동네여야 되겠죠. 네, 거기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쇼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커넥션만 잡아놓으면 예, 돈 법니다. 모기지 뽑혀요. 예, 여러분 집세가 뽑힙니다. 집페이먼트가 뽑혀요.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 사람당 50불씩만 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예. 방 2칸을 빌려준다. 8개. 예.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딥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쇼 같은 데는 50불 불러도 해요. 예. 쇼 아닐 때는 좀 뭐 그만큼 못 받겠지만 그리고 뭐 배낭여행 오고 뭐 젊은 친구들 요즘에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것 좀 홍보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돈 버는 방법은 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좀 지나면 확실히 돈 버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참 많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죠.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뭐 아틀란타도 그렇고 뭐 텍사스도 그렇고 거기 가면 또 뭐 해 먹고 살아요.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생각의 폭을 거기서 좁히면 맨날 그거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동네 가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 테리야키 집이 잘 돼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난 시애틀 지겨워. 난 라스베가스 올래. 라스베가스 와서 테리야키 집 하면 망할 가능성이 거의예요. 라스베가스는 테리야키 집 되게 안 돼요. 자, 저기 텍사스 쪽에 가면 도너스 가게 잘 되죠? 예. 난 도너스 가게로 돈 벌었는데 텍사스 이제 지겨워. 이제 아틀란타로 가서 도너스 가게를 해볼래. 예. 안 돼요. 예. 이게 또 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또 다 특성이 달라요. 라스베가스는 에이스라고 하죠. 예, all you can eat 스시. 예, 이런 거 잘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걸 누가 알래스카에 가져갔대요. 예, 망했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망했대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만 갖고 본인이 세상을 보면 다른 동네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는 그 동네 가서 직접 그 동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필요한 건요. 이 관광객들이 필요한 게 곧 라스베가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주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이에요. 이 사람들 상대로 돈 벌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드린 아이디어 말고도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지인, 그 형이 했던 얘기가 결론적으로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쇼 같은 거 온 사람들한테 해결사를 해주면 되겠네. 그거야, 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겁니다.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많아요. 이 사람들과 진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럼 약도 구해다 주고,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럼 놀러도 가주고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주고, 예, 이렇게 일주일 친하게 지내면 그 다음에 또 연락 옵니다. 단순히 그냥 차만 픽업해주고 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고 무의미 건조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사람 오면
연락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친절하게 재밌는 것도 데려가 주고 신기한 것도 데려가 주고 쇼핑 아이디어 같은 것도 주고 그다음에 누가 밥 먹고 체했다 그러면 약도 주고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에 몰랐던 얘기도 해주고 그래봐요. 재밌으면 다음번에 여러분 안 찾겠나. 그러면 계속 고정적으로 해마다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대기업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여러분이 한 번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왔던 직원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 상사 직원이 라스베가스 가면 누구 찾아 미스터 김 여기 전화번호 있어 명함 요거 들고 가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도와줄 거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만 하면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뭐 아까 말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라스베가스 호텔값 비싸. 만약에 거래처에서 올해는 우리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호텔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거래처 내가 한 집인데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나와요. 가격 저렴하고 집 깔끔하고 주인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다. 그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에어비앤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주 돈을 짭짤하게 버실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못하는 곳이 생각보다 라스베가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에어비앤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건 부동산과 제대로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요. 할 일 것 녹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하지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할 일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파이팅!